네, 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규돈입니다. 네, 지금은 스팅어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스팅어 3.3 GT의 사륜구동 AWD 모델입니다. 그렇긴 한데 지난주에 제가 스팅어 3.3 GT 후륜구동 모델을 먼저 잠깐 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산길에서 후륜구동 모델과 사륜구동 모델의 주행 특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지난주에 탔던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번 스팅어 시승회 때는 아무래도 일반 도로와 이제 고속도로를 위주로 주행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때 사실 산길을 달려보지 못했던 게 좀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저희가 새로 시승을 하기로 사실 신청한 거는 사륜구동 모델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냥 3.3 GT의 이륜구동 모델을 후륜구동 모델을 시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후륜구동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시니까 산길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컴포트 모드에서 그냥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가속만 했는데 ESP가 들어와요. 뭔 상황이지? 지금 롤이 상당히 크네요.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는 시프트 패드를 안 쓰고 그냥 하면 야, 뒤가 휙 넘어가는 느낌이 많이 나는군요. 역시 하중이동이 좀 급격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과격하게 던지는 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러면 컴포트 모드에서 이번에는 시프트 패드를 써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긴 있죠. 시프트 패드를 쓰면 아무래도 이제 회전력 자체는 크게 유지를 할 수 있는데 하체의 롤은 어떻게 커버가 안 되니까. 밀면 계속 ESP가 들어오고요.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에 두고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수동 모드가 아닌데도 기본적으로 응답성 자체가 확실히 더 빨라지고요. 그리고 하체 롤 자체가 확실히 줄어드네요. 줄어드는데 이게 접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네요. 좀 뭔가 느낌이. 스포츠 모드가 되면 서스펜션은 확실히 이 차가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최고치를 보여주는데 그 변속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그냥 스포츠 모드만 가지고는 산길을 주행하기에는 변속 프로그램이 그렇게 민첩하진 않습니다. 결국 이제 수동 모드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돌았는데 왜 ESP가 안 들어왔지? 브레이크가 뭐지 이거? 종합적으로 조금 애매한 감이 있네요. 산길을 주행에는. 이 차의 성격 자체가 이렇게 스포츠카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GT에 포커싱이 돼 있다라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래서 산길을 아주 힘을 믿고, 그죠? 370마력이라는 그 힘을 믿고 좀 과감하게 달리기에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 모드가 되면 그
롤도 많이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코너에서 집어 던지면 아무래도 하중 이동이 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스티어링이 유격이 좀 있다 보니까 스티어링하고 하체 롤이 이렇게 정교하게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롤이 좀 갔는데 스티어링이 좀 덜 간다든가 더 간다든가 그런 상황들이 엇박자가 살짝 나면서 좀 약간 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 불규칙한 하중 이동들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 세팅 자체를 우리는 이제 GT카니까 라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에 이거를 아주 정교하게 잡을 실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안 되는 김에 어차피 우리는 GT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에서 손을 놓아버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 GT카라고 하더라도 밸런스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스티어링이 아주 정교해지고 또 서스펜션에서 그 롤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롤 자체가 허둥대지 않고 균형 있게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움직여주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데 조금 부드러워서 롤이 조금 더 넘어간다, 그런 정도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차로서는 지금은 산길을 완전히 재밌게 타기에는 힘은 남아 돌고, 그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이 밸런스가 썩 잘 잡혀 있는 건 아니어서 좀 계속 긴장하면서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차를 가지고 만약에 꾸준하게 탄다면, 그러면 이 차의 특성들을 좀 잘 이해해 가지고 그게 맞춰서 충분히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엑셀을 밟는 정도, 브레이킹 같은 걸 좀 더 부드럽게 전개해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한 번씩 타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상당히 완성도 있는 수준 아니더라, 그런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힘이 없으면, 지난번에 이제 소나타처럼 힘이 고개 한계면,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서 그 힘을 막 끝까지 쓰면서 그 범위 내에서 타면 또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어쩌면 이게 이제 2.0 모델이 서스펜션이나 다른 세팅이 똑같은 상태에서 2.0으로 만약에 엔진을 바꾼다, 그러면 아무래도 2.0의 힘은 지금 3.3보다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힘을 좀 더 즐기면서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살짝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막상 타보면 또 그 기대는 기대일 뿐 또 다를 수도 있긴 있죠. 근데 지금 힘이 많이 남아 도는 상황에서 그 힘을 좀 더 즐기려고 막 밀어붙이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감당을 못하는데, 힘이 조금 부족하면 오히려 이 정도 수준에서도 좀 더 재미있게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살짝 남겨봅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서킷을 가서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킷은 산길보다는 노면 상태도 좋고, 또 전체적으로 그 흐름 자체가 훨씬 더 매끄러우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도 조금 애매해요. 브레이크가 이렇게 들 때 그 쓸데없이 ABS가 팍팍팍 들어오기도 하고, 그건 뭐죠? 지금 산길을 타면서 그렇게 ABS 들어오는 상황을 사실 잘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브레이크도 조금 애매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물음표들을 많이 남긴 그런 산길 주행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3.3 GT 사륜구동 모델로 산길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이거? 이 느낌 뭐지? 왜 이래? 일단 첫 느낌 자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매끄러운데요? 코너를 도는 느낌이. 뭐지 이거? 야, 가만. 와, 이거 대박. 야,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자, 스포츠 모드에 바꾸고 한번 타보겠습니다. 오, 야,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와,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지난주에 후륜구동 모델을 탈 때는 하중이동을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됐고, 또 롤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리고 엑셀 조작에 따라서 이게 좀 그 차체 거동이 아주 매끄러운 느낌이 들진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이 매끄러움 뭐지 이거? 깜짝 놀랄 정도인데. 오, 좀 약간 오버를 살짝 비치는데, 근데 굉장히 매끄럽게 돌아 나가네요. 야, 이거 지금 사실은 현대차의 이 사륜구동 시스템이 후륜구동을 기반으로 한 전자식 사륜구동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조건에서 동력 배분을 얼마까지 해주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연구소 쪽에다 문의를 해볼 계획인데요. 네,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후륜구동으로 주행을 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 접지를 잃는다든가 아니면 뭐 코너를 크게 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앞쪽으로 구동력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주는 거죠. 일단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엄청 매끄럽게 코너를 돌아 나간다는 거. 와, 상당히 놀라운데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줄은 몰랐어요. 오, 야, 진짜 엄청 매끄럽게 도네. 네, 이번에는 시프트 패드를 써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미는 느낌이, 오, 힘 좋아 진짜. 힘은 사실 지난주랑 거의 똑같죠. 오히려 무게가 사륜구동으로 바뀌면 한 70kg 정도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힘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는데 밸런스 자체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와, 돌아나가 엑셀을 밟았을 때 차체 거동 자체가 정말 매끄럽게 가요. 예를 들어 그런 느낌이죠. 후륜이면 뒷바퀴에서만 밀 때 차체가 움직이는 어떤 거동하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줄 때 균형이 잡히다 보니까 느낌 자체가 밸런스가 정말 좋아졌어요. 와, 이 느낌이 이렇게 차이가 날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는데, 사실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오, 와, 살짝 오버가 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ESC가 잡죠. ESC도 잡고, 그리고 오버가 나더라도 사륜 자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버리니까, 느낌이 정말 좋네요. 진짜 재밌는데요, 이거. 사실 이 정도 재밌을 거라고 기대는 안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륜이니까 당연히 코너를 더 부드럽게 돌겠지, 조금 더 빨리 돌 수도 있겠지 라고 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사실 그 후륜구동 모델이 왠지 밸런스가 좀 안 맞고 하중이 좀 심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느낌들이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아서, 이거는 서킷에서 타기에는 썩 좋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에 비해서 이 차는 엄청나게 매끄러워요. 와, 이 정도면 이거는 이대로 서킷에 들어가도 재밌을 정도로 상당히 세팅이 좋은데, 이건. 와, 오이씨.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이번 시승은 처음부터 이제 두 대를 동시에 비교를 해보고 각각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지난주에 원래 이제 사륜구동을 시승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후륜구동을 먼저 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후륜구동을 먼저 산길을 달려보자. 왜냐하면 그때 시승회 할 동안에 산길을 못 타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산길을 타봤는데 의외로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이제 그런 평을 드렸던 거죠. 왠지 뭔가 균형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산길이나 서킷을 타기에는 썩 매끄러운 모델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먼저 내렸던 거고요. 오늘 시승을 하면서도 사실은 뭐 아무래도 사륜구동이면 코너를 좀 더 매끄럽게 잘 도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거라는 사실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그렇게 시승을 한 거였는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네요. 기본적으로 그 사륜구동에 대한 개념이, 후륜구동에서는 접지력이 미끄러질 수 있는 구간을 돌 때도 사륜구동이면 접지력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 수 있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륜구동에 대한 이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느껴지는 건 뭐냐면, 후륜인 경우에는 뒷바퀴에서만 차를 밀어줄 경우에 아무래도
그 앞바퀴의 어떤 접지력이나 또는 차체의 거동, 특히나 코너를 돌면서 뒷바퀴에서 차를 밀어주면 그때 차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건가, 그 거동에 대한 이해가 사실 지난번 후륜구동에서는 이게 좀 매끄럽지 못했거든요. 아무래도 어디선가 계속 좀 부자연스러운 거동들을 보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너를 돌면서 뒤에서 밀어주지만 앞에서도 만약에 어느 정도 힘으로 끌어준다면, 그러면 앞에서는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다 보니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하중 이동이라든가 모션이 특별히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이런 거 없이 굉장히 매끄럽게 코너를 돌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느낌이 정말 좋은데요. 사륜구동이 되면 무게가 한 70kg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연비도 3.3 GT 기준으로 한 0.4km 정도를 적게 가는, 그리고 연비가 살짝 떨어지게 되죠. 가격도 물론 3.3 GT 기준으로 가격이 230만 원이 올라가고, 일반 GT급이 아니면 250만 원이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이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사륜을, 만약에 스팅어의 이 고성능을 즐기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사륜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륜이 더 나으냐 후륜구동이 더 나으냐, 특히나 온로드에서, 특히나 레이스 서킷에서 어떤 것이 더 빠르냐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있었지만 거의 이제 결론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온로드 서킷에서는, 그죠? 그 오프로드 말고 온로드 서킷에서는 후륜구동이 좀 더 역동적이고 실제로 그 기록도 더 잘 나오는 것으로 나름 결론이 나가고 있죠. 그렇긴 한데, 뭐 이 차를 가지고 만약에 튜닝을 해서 서킷에서 기록을 내겠다 그러면 후륜구동으로 가셔야 될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 차를 구입해서 좀 더 재미있게 차를 타겠다, 고성능을 즐기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사륜구동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차, 이 스팅어 3.3 GT 모델만 놓고 본다면 후륜구동보다는 사륜구동 모델이 훨씬 더 밸런스가 잘 잡혀져 있다. 그래서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런 부분들은 있죠. 후륜구동 모델이 가지는 그 짜릿한 느낌, 그죠? 뒤에서 밀어줄 때, 그리고 또 하나 드리프트를 향한 어떤 그런 열망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후륜구동을 선택하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근데 사륜구동이 드리프트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사륜으로 드리프트 해보시면,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느낌 면에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사륜으로 드리프트 하는 거랑 후륜으로 드리프트 하는 게 느낌 면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훨씬 더 매끄럽게 드리프트를 하고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륜은 엄청난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현대기아차의 이 사륜구동이 과연 얼마나 드리프트까지 커버해 줄 수 있을지는, 그건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저도 처음에 이제 막연하게 후륜구동이 훨씬 더 재미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사륜구동이랑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사륜구동이 훨씬 더 매끄럽고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저라면 조금 더 지출이 나더라도 사륜구동을 선택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 그 시승회 때 제가 아쉬운 부분들을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이 차도 뭐 일부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일반 이런 길을 달릴 때도 느낌 자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분명히 이 후륜구동 100%일 거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앞바퀴로 힘을 전달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근데 이제 핸들을 좀 더 많이 감는다든가 가속을 조금 더 한다든가 하면 순간적으로 이제 앞바퀴 힘을 보내면서 나름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솔직히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사륜구동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난 게 뭐냐면, 그 EQ900이라든가 아니면 G80 같은 모델 있죠. 그런 모델의 사륜구동도 이런 느낌이냐? 그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차들의 사륜구동은 좀 더 안정성을 위해서 채택한 사륜구동인 거죠. 그러니까 빗길이라든가 눈길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주행하기 위해서 채택해 놓은 사륜구동이고, 지금 현재 이 차는 엄청 강력하다 보니까 그 강력한 성능을 좀 더 매끄럽게 전달하는데 이 사륜구동이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 거죠.
이 사륜구동을 그렇게 세팅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 매끄러운 주행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초기에 사륜구동 모델을 미처 시승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후륜구동이 재밌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후륜구동을 사셨던 분들은 조금 배가 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분들은 사륜구동 시승하지 마십시오. 괜히 시승하시고 또 배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와, 사륜구동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요. 이 정도 밸런스라면 저는 이 스팅어 사륜구동 상당히 추천입니다. 노면 소음 있어요. 노면 소음 확실히 있는데, 그리고 시프트 패들은 스포츠 모드에서 시프트 패들 반응이 조금 더 빨라지긴 하죠. 요 조작감이 조금 멍청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그런 거는 뭐 OGT 정도 수준이고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K5 GT도 잠깐 시승을 했었죠. 근데 K5 GT도 산길에서 그 하체의 느낌은 정말 좋았거든요. 정말 좋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앞바퀴 굴림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변속기가 6단 변속기가 그렇게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점, 그런 점들이 사실 좀 아쉬운 점이어서 전체적인 밸런스로 봤을 때는 그 K5 GT는 분명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평균 점수에서는 오히려 소나타 뉴라이즈 2.0 터보보다 조금 더 낮은 점수를 줬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번 스팅어 GT 3.3 AWD는 평균 점수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몇 가지만 더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이 커버가 된다면 지난번에 평가했던 소나타 뉴라이즈 2.0 터보에 거의 근접하는 그런 점수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는 역시 좀 아쉽습니다. 산길에서 코너 들어갈 때마다 브레이크를 아주 급하게 밟는 것도 아닌데, 근데 사실 좀 브레이크를 좀 여러 번 자주 밟다 보니까 브레이크는 좀 생각보다 빨리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네요. 브레이크가 조금 아쉬운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